안녕하세요. 이재왕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구글, 카카오 조직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 애자일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들 주식을 작년부터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존이 그렇고요. 구글이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다 모두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들 조직의 구조나 겉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바로 애자일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국내 많은 기업들도 이런 조직들을 벤치마킹하여 애자일 경영을 전사적으로 도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애자일이 하도 트렌디하니까 많은 분들이 애자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일가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는 잘 아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은 일부분만 알고 얘기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애자일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 다들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스크럼이나 XP, 칸반 같은 애자일 방법론이 애자일의 전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IT 분야에 종사하면서 애자일이 태동하는 순간부터 일반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자일 경영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왜 다들 애자일 하는지 애자일 경영을 도입하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애자일 경영 안에는 많은 지식들과 프린서플이 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기획을 지향하고 빠른 실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애자일 조직들이 이러한 형태를 추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소규모 팀 중심의 분권화 및 수평적 소통 문화입니다.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피자 두 판 팀, 바로 소규모 팀인 거죠. 10명 이하의 어떤 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여기에 자율적인 업무 수행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죠. 네 번째는 업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기획을 지향하고 빠른 실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통적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좀 보면은요. 보통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면은 처음에 하는 단계가 제품 기획 단계입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분석 작업을 합니다. 이게 보통 2개월에서 한 3개월 가까이 걸리죠.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제품 기획이 완료되면은 내부 인력과 함께 또 외주 인력이 참여하죠. 그러면 또 계약하는데 또한 2개월 정도가 또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주 인력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면은 보통 이제 분석이라든지 상세 설계, 구축, 통합 테스트 이런 일련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빨라야 뭐 3개월, 길면은 6개월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기획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출시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요. 보통 1년에서 뭐 1년 반 걸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서 빠르게 뭔가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나 1년 반 뒤에 딜리버리 하는 거니까 그만큼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될 확률도 높고
실제로 고객의 어떤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할 여지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애자일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 제품 기획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전개시킵니다. 자, 그래서 린 사업 계획을 하는데요. 여기서 린이라는 말은 굉장히 간결한 다는 의미입니다. 즉 필요한 어떤 요건들만 사업 계획에 담고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해서 고객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객 검증을 빠르게 받는 이유는 지금 단계에서 고객이 원하는 게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라 하면은 어떤 겉모습이겠죠. 이런 것들만 만들어서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받고 그래서 고객의 방향이 이렇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이제 개발 계획에 들어갑니다. 개발 계획을 하고 다 완성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제품이라는 제품을 아주 최소한으로 만들어 가지고 1차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서 또 고객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피드백을 받아서 또 2차 개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형태를 띄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을 뭐 1년이나 1년 반 뒤에 받는 게 아니라 빠르면 3개월이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전체 고객이 요구하는 거의 전체 양은 100%는 아니지만은 뭐 30%라도 고객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빠르게 1차 개발에서 단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애자일 조직에서 추구하는 어, 과도한 기획을 지향하고 빠른 실행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팀 중심의 분권화 및 수평적 소통입니다. 먼저 전통적 조직을 보면은요, 전통적 조직은 이렇게 하이라키한 조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이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소통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팀들이 이렇게 기능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마케팅 팀, 여기는 뭐 IT 팀, 여기는 뭐 데이터 팀, 여기는 뭐 하드웨어 팀, 이런 식으로 펑셔널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팀이 펑셔널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사일로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사일로 현상이라는 거는 정보가 이렇게 팀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팀과 팀 간의 정보가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협력도 잘 일어나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할 때 각자 맡은 자기 책임만 일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 책임으로 내가 맡은 디자인 분야, 내가 맡은 뭐 마케팅 분야, 내가 맡은 뭐 IT 분야 이렇게 각자의 책임과 역할의 한계를 주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냐면요.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합니다. 전통적 조직처럼 하얗게 조직으로 가면은 중간에 의사결정 단계가 많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렇게 의사결정을 이게 분권화시킵니다. 즉 팀들을 이렇게 셀 형태의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만들어서 많은 경우 의사결정이 여기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팀과 팀 간에는 굉장히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부라든지 이렇게 팀의 어떤 중간 리더들을 많이 축소해서 CEO 밑에 바로 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장 밑에 바로 팀원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일을 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과 책임이 굉장히 공유가 되는데요. 이, 이 애자일 팀 같은 경우는 이 팀 내의 어떤 팀 내부의 어떤 협력도 강조되지만 이 팀과 팀 간의 협력 이것도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팀에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이 배정돼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리소스가 할당이 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이제 협력 체제를 갖춰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크로스 펑셔널 팀이기 때문에 각자 내가 맡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책임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내가 맡은 뭐 마케팅이나 뭐 IT, 뭐 데이터 이런 쪽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 전통적인 팀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군대식 조직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 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셀 조직이죠. 이 애자일 팀 같은 경우는 프로스포츠 팀이라고 프로스포츠 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식 조직의 특징을 보면은요, 상위 관리자 중심의 어떤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팀원들의 어떤 잠재력은 대부분 어떤 살려지지 못하고 이제 무시되는 경향이 많고요. 반면에 이 프로스포츠 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잠재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라든지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이 이런 코치나 어떤 지원자 이런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서번트 리더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팀원들이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중요 정보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전통적인 팀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나 팀장들이 어떤 고급 정보나 중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는 팀원들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CEO라든지 아니면 경영진과 직접 팀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회사의 방향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이제 Q&A를 통해서 그런 어떤 미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원들은 그 어떤 회사의 사업 방향을 스스로 인지한 다음에 자신의 업무를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어떤 애자일 조직들에서 나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업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애자일 조직들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제 상호 협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애자일 조직들이 벽에다가 이 포스트잇으로 그 업무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스트잇을 보면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공유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협력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관행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조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이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는 팀 차원,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주기적인 회고 미팅을 통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회고 미팅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 조직이 잘하고 있는 게 뭐고 우리가 조직이 잘 못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구성원의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학습을 장려하고 혁신을 위한 여유 시간을 제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뭐 10%, 15%, 그다음에 3M이나 이런 데서도 15% 정도의 어떤 여유 시간을 준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애자일 조직들이 한 10% 정도는 이 혁신을 위한 여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여유 시간은 보통 이제 10일 중에서 하루 정도를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는 그동안 일해왔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아이디에이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하거나 스타디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조직의 어떤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그 핵심 원리를 다시 정리하면은요. 과도한 기획을 지향하고 빠른 실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팀 중심의 분권화, 그리고 수평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셀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애자일 경영을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 기업들이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3년 내지 뭐 5년 정도의 계획을 한다는 건 이거는 뭐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1년 단위 계획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 자체도 굉장히 애자일하고 민첩하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디지털로 전환이 됩니다. 즉 비대면, 고객들이 다 온라인에서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나 구글이라든지 어,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죠.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 기업들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영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애자일이라는 게 조직의 어떤 창의성과 혁신을 높이기 위한 경영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직의 비전에 요즘에 애자일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애자일이라는 게 조직의 어떤 창의성과 혁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애자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